네, 대선이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정말 빨라지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후보부터 오늘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오늘 문재인 후보의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그 정책 발표를 한 다음에 서울 역사문화벨트 조성기획위원회와 광화문 대통령과 기획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오늘 충남 천안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일정이 굉장히 지금 적은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바쁜 시절이 많았는데 요즘은 토론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선 좀 그 유세 컨셉을 보면 지난 주말까지는 그 붐업을 하기 위한 그런 유세 일정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여러 곳에 가서 많은 그 유권자들을 모아서 유세를 해왔고, 이제부터는 그 유세 컨셉이 지역 거점으로 집중 유세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충남 천안을 찾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위를 달리는 후보로서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정책 공약 발표에 집중을 하면서 좀 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일정은 오늘 어떻게 됐나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구에 있는 YWCA에서 그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발표, 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호남에서 목포, 함평, 그리고 나주, 광주 등을 방문하면서 호남 그 유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 목포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 불렀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노래 부르는 모습 잘 볼 수는 없는 모습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하는 내용을? 네, 가만히 나온 것처럼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인데,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대표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호남 민심에 감성적으로 다가섰습니다. 네. 노래 잠깐만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바로 옆에 박지원 대표의 노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자, 호남 인심을 잡기 위한 노래도 불사하고 춤도 추고 요즘 의원들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지금 한 표를 좀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목포의 눈물의 경우에는 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제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지지를 조금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TK 지지층에서는 지금 안찍박 여론이 상당히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이제 상황이 된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TK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목포로 갔기 때문에 목포의 눈물을 불렀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이 TK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와 함께 이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김한길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뒤에만 있지 않고 나서서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후보는 소위 촛불 민심이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만은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패권 정치의 요소가 없는지 그런 자성과 반성은 하나도 없이 적폐 청산을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짓이다. 자,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게 김한길 전 의원이 조금 더 일찍 지지 선언을 하고 도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김한길 전 의원에 대해서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찍 나왔으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됐을까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것은 조금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토 여론을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나온 측면도 있지만 만약 5구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낙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당대표로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지원 대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을 새로 추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필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잘 되면 당연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무너진 그 당에 누가 그것을 이제 수습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대선을 염두에 둔 해석일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보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대선에 나와서 이 문재인 비토론을 확산시켜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네. 조금 더 길게 보면 네. 대선 이후까지 내다본 이 행보 아닌가. 그러니까 적정한 타이밍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발언으로서 네. 또 이게 당에 기여를 함으로써 네. 대선 이후 상황을 좀 보고 있다. 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 더 먼 상황을 감안한 거다라는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몸을 사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이 나왔으면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대표라든지 아니면 경쟁자였던 손학규 대표처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랬겠죠. 지지 유세를 했을 텐데 네. 그때는 나오지 않고 왜 이 미묘한 시점에 네.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반등시키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 이 김만길 전 대표의 의도겠지만 네. 조금 다르게 보면 이제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고 그 이후 이게 대선 이후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의 지난 22일 부산 유세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내용을 보면요. 더불어 나이트라는 포스터가 붙었었는데요.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자, 흥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국민감동, 초청 유세쇼 하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길거리 벽에 붙어 있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뭐 이런 광고를 조금 흉내를 낸 것 같은데 글쎄요. 요즘 몸을 사리지 않는 춤 유세 뭐 이런 걸 의식해서 저런 유세를 만든 걸까요? 어떻습니까, 승 기자? 뭐 아무래도 사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방금 진선미 전 의원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들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상당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네. 그리고 나섰죠. 부산 유세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뭐 부산이라는 곳이 지금 상당히 뭐 야도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민주당 지지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뭐 엄숙주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저기 지금 5시부터 뭐 포스터 보니까 열렸다고 하는데 뭐 문재인 후보가 6시부터 참석하니까 그 전에 더 많은 그 유권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좀 흥을 돋구는 역할도 했겠지만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사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아닐 경우에는 이게 뭐 너무 의원들이 춤추고 이런 모습들이 뭐 너무 좋게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할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내부 의견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하나의 축제라고 본다면 또 각 팀의, 각 캠프의 사람들이 흥겹게 응원전을 펼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좋게 봐줄 수 있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 후보가 이 당원들에게 그리고 캠프 동료들에게 승리를 확신하는 문자를 보냈다고요. 바로 네. 이 문자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이주영 기자. 네, 오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네. 290여 명에게 문자를 문재인 대표가 돌렸는데요. 네. 요즘 내가 행복하다, 동지애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린다. 당이 당위로 느껴지고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드러내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문자를 문 대표가 돌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서도 매우 선방한 것으로 알려지는 평가들이 내부에 나오면서 힘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당의 리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그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의미로 이런 것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측면도 하나 있는데 네. 만약 이것이 너무 자만감에 빠뜨린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렇죠. 지지자들, 자기는 지지층들을 투표전으로 나가는데 조금 안이한 태도를 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쪽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문자를 보내고 또 길거리에서 춤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당 한 의원은요, 유세장에서 눈물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오른쪽 적폐 청산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왼쪽에 적폐 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사명을 띠고 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이현주 의원 우리 톱10에 출연을 했을 때의 모습을 봐도 굉장히 똑부러지고 카랑카랑한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 어제 있었던 유세장에서의 모습입니다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유종 기자가 얘기했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 지지율 격차 이런 것을 의식해서 더 절박함을 보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후보 다음으로 절박한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이현주 의원은 이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유일한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할 수 있었던 그 소속 의원이었던 사람이 이 당을 떠나서 안철수 후보 품에 안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와 정치적 운명이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후보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당적을 이탈한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도 뒤집어 쓰게 돼 있고요. 또 실패한 정치인이라는 낙인도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으로서는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로써 저것은 뭐 가식이 아니라 아마 가슴에서 우러나온 이 진정한 호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첫 번째 말이 그거였죠. 저는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저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라는 말, 그게 진심으로 우러나온 그렇습니다.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자, 대선 후보들 못지않게 바쁜 분들, 물론 많지만 그중에 정말 또 바쁜 분들이 바로 아내들이죠. 호남의 특사라고 불리는 김정숙 여사가 여전히 호남에 또 머물면서 호남을 지켰다고요? 네, 오늘 광주에서만도 일정을 10개나 이게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하. 호남 특사라고 불릴만 한 것 같아요. 여전히 호남에서 머물면서 숙식을 하면서 계속 호남을 지키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오늘 선거 운동을 하러 노래교실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잡게 하세요, 잡게. 네? 길게 하지 말고 잡게 하시라고. 예, 알았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씨가 지난 대선에 실패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절망감을 드려서 저 또한 힘들고 아팠습니다. 네, 눈이 동그래져서 깜짝 놀랐는데 유세장에 다니다 보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는 또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성악을 하면은 분위기를 확 깰 것 같고요. 동백 아가씨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거는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 음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악을 하시던 분이라.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뒤에 가사를 보느라고 계속 뒤에 그 가사를 확인하면서 노래를 부른 모습이었는데 아까 그 짧게 하세요라고 항의를 듣고 나서도 꿋꿋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 자, 후보의 아내들로서는 정말 저런 상황도 많이 당해야 되겠군요. 네, 후보 아내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오늘 안철수 후보는 목포의 눈물을 불렀는데 이 문재인 후보의 부인은 이렇게 동백 아가씨를 부르네요. 둘 다 공통점은 눈물인데. 네. 글쎄요, 기쁨의 눈물을 누가 흘리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부인 문재인 후보 돕기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부인도 가세했다고요? 네,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경선에 참여는 하진 않았지만, 네. 보시다시피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씨,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모두 모여서, 네. 이렇게 문재인 후보 지지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선거법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남편들이 모두 지금 자치단체장들입니다. 서울시장, 충남지사 그리고 그 성남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공무원 중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문재인 후보를 적극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오늘 호남을 지켰다면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자, 김미경 교수의 강원도 유세 장면을 화면으로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애쓰셔요.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아내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이게 악수가 되겠어요. 이건 이런데 제 손보다 더 따뜻하신 분이 찾아. 자, 과거 정치에 처음에 입문하던 안철수 후보가 점점점 정치인 안철수로 바뀌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아내인 김미경 교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한 성격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대 교수고 뭐 이제 실제로 그 선거에 본인이 뛰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살갑게 다가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네. 이 최근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이 손을 덥석 잡는 모습이 네. 정치인 아내가 다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 장사하시는 아주머니와 악수를 할 때도 이렇으니까 그보다 더 몸을 낮추려고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모습이 진짜 정치인이 다 된 모습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부인도 역시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순삼 씨 선거운동 도중에 유세장에서 큰 절을 올렸다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이순삼 여사 인사말 하겠습니다. 이순삼 여사 편견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홍준표가 누구입니까?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켜줄 사람 홍준표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자, 시키는 건 다 해야 하는 유세장의 후보와 후보의 아내들. 그런데 저 절의 의미가 사실은 뭐 그냥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절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또 돼지 흥분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마음도 좀 담긴 것 같아요. 뭐 세탁기, 설거지, 돼지 흥분제까지 공교롭게도 또 이제 여성 측에 어떻게 보면은 좀 척을 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부인이 계속해서 지금 뭐 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남편이 평소에는 집에서 굉장히 가정적이었고 빨래, 설거지 다 하고 아이들도 다 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밖에서 홍사가 좀 세게 말하는 편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순삼 씨는 어디 선거하고 다르면 네. 그 밖에서 쳐놓은 어떤 거를 수습하는 역할을 이순삼 씨가 계속해서 해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게 내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도 선거판으로 뛰어들고 있죠. 특히 중간고사 보느라고 아버지 못 도왔던 또 자녀가 또 나왔죠. 예, 요즘에 선거판이 완전히 아들과 딸의 효도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기존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고 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에 대구에서 유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럼 시험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지금 유세에 참여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말이니까 좀 시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내려가서 유세에 참여를 했고요. 또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딸인 안설희 씨도 어머니를 따라서 지난 주말에 전남 구례를 돌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화엄사, 구례 자연드림 파크 행사장 이런 곳을 찾으면서 조용하게 아버지를 뽑아달라고 지지 연설을 하진 않았지만 그 선거 활동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아들도 또 선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 홍준표 후보의 아들이 이렇게 생겼군요. 네, 지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네, 가운데에 약간 보이는 사진인데요. 네네. 좀 아버지에 비해서는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네. 창원에 내려갔습니다. 이분은 지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아하. 창원 소답동의 시장과 상가 그리고 진해 경화시장 이런 곳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응원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아버지가 밖에선 강한 모습을 보여서 집에서도 엄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많지만 실제로는 라면도 잘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런 좋은 모습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종 기자 그 우락부락하다는 말은 남자답고 풍채가 좋고 잘생겼다 이런 뜻이죠? 물론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